자, 175페이지 보면 맨 밑에 4번 도시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도시계획의 심의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먼저 심의를 거치고 허가를 해야 되는데 심의 거치고 허가해야 되는데 단 이런 것은 심의를 안 한답니다. 심의를 안 한다. 원래는 허가를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심의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심의 안 한다 해가지고 넘겨보면은 심의 안 하는 내용이 거기 176페이지 2번 있죠. 도시계획 심의 생략. 이것 말고도 사실은 훨씬 한 3페이지는 돼요. 3페이지는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원래는 심의하고 허가를 하는데 이거는 심의 안 한다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에 있는 거 하나를 써가지고 물어본다고. 10번 나오면 한 번은 심의한다고. 9번 정도는 심의 안 한다요. 한 번은 한다, 9번 한다.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심의한다. 정상적이면 심의 안 한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많고 또 책에 다 쓰지도 않았어요.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의가 나오면 한다고 밀려요? 안 한다고 밀려요? 네, 무조건 안 한다고 밀려도 안 한다고. 심의 안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암기 못 합니다. 무조건 심의 안 한다 그렇게 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76페이지 5번 아까 설명이 끝났고 178페이지 가면 8페이지 5번 원상회복하고 6번 대집행인데 위에 5번 원상회복하고 대집행은 얘입니다. 얘. 위반시조치입니다. 위반시조치. 아주 간단해요. 5번이 무슨 얘기냐. 허가 안 받고 개발행했으면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했으면 원상회복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원상회복 명할 수 있지. 원상회복 명령에 불응하면 안 들으면 얘가 안 들으면 대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지. 즉 누가 허가권자가 대신 복구해 준다. 대신 복구, 대집행. 대집행에서 해야 되는 비용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지. 비용 지금 산다한다? 한다. 하긴 하는데 이렇게 이행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으면 예치된 이행보증금 가지고 대집행 비용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붙여놨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가야 돼요. 허가 안 받고 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했다. 원상회복 명. 안 들으면 대집행, 비용, 징수. 안 내면 강제징수. 근데 예치된 이행 보증이 있으면 예치된 이행 보증금으로 대집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이제 개발행 허가 제한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체크합시다. 국장, 시도, 시장로서 중요합니다. 국장, 시도, 시장로서.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나오지 말고 국장, 시도, 시장로서. 다음 같고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대리인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의 지방도에 체크합시다. 심의 거쳐, 심의 상식, 심의 반드시 합니다. 심의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 제한할 수 있다. 한 차례 3년 이내 기억하고 한 차례 3년 이내. 다만 3부터 5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내 지방도에 체크해요.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다. 거기는 더 중요해요. 심의 거치지 않고 연장한다고 했으니까. 그 지역의 박스에 1, 2, 3, 4, 5.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1번. 녹지 계획관리 수목이 집단 잘한다. 어찌해야 되겠어요? 녹지나 계획관리인데 수목이 집단적으로 잘한다. 허가해주지 마라. 좀 보존시켜야 되니까. 조술과 집단 서식한다. 허가하지 마라. 보존해야 되니까. 또 우량농지가 있다 그러면 보존하자. 그러니까 1번은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 2번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 거기도 보존하자 이 얘기고. 3번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크게 변경이 될 것 같고 개발행 허가기준이 바뀌겠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 개발하지 마라. 4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만들 때까지 개발하지 마라.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으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 때까지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 4, 5는 결론은 뭐 한다고?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이 필요한 적은 1회 3년인데 연장이 1회 2년 된다. 연장이 1회 2년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연장할 때 심의 안 한다. 이게 중요하고 제한 절차는 1번 심의 아까 했죠. 심의하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제한자가 국장 시도면 줄 거예요. 제한자가 국장 시도면 중앙도시견의 시도주견 쳤고요. 심의 전에 미리 제한자 권한을 쳤고요. 시장으로서 의견 듣는다. 제한자가 국장이나 시도에서 하면 심의하기 전에 먼저 시장으로서 의견 듣고 제한을 얘기고 2번 사전고시 제한할 때는 허가 제한한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모르겠다 잡아야 돼요. 알려는 줘야지 고시를 해야지 어디에다 관보 또는 공부에 고시하고 해제는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제한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러면 이 지역이 좀 중요한 제도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누가 제한하냐면 누가?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제한한다. 국장, 시도, 시장.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왜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느냐 원래 개발행위에 대한 모든 권한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한테 권한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 들었어요? 국장하고 도지사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그러면 항상 무슨 생각하냐? 파주를 생각하고 파주. 자,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다. 어디다? 파주라는 도시다.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자가 누굽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관리합니다. 파주는 누가 관리한다고? 파주시장이 뭐 한다고? 도시를 관리한다고. 어떻게 관리한다고? 도시 관리계로 관리하다가 필요하면 개발행 허가 제한, 필요하면 개발행 허가 제한해가지고 개발 못하게 막으라. 이런 얘기요. 근데 파주에 이만큼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다가 국가가 개발할 거 해가지고 개발 예정입니다. 개발 예정하고 이거 개발 예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해가지고 미리 예산을 갖다가 100억을 갖다 이렇게 편성했어요. 어디에서? 국회에서 편성하고 난 상태에서 자 이제 우리가 1년이 지나면 장사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살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뭐합니까? 국정감사합니다. 누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하는데 여기에 가서 봤더니 여기에 갑자기 100억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냐? 200억이 소요됐다. 그러니까 200억이 소요됐다 그러면 예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을까? 100억 편성했는데 분석하다 보니까 여기는 국가 개발하기로 예정해놨으면 누가? 파주시장이 우리가 누가? 국회의원들이 뭐를 만들어가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권한을 줬다. 너네가 뭐 한다? 도시 관리한다. 관리하다 필요 없잖아. 개발행위 허가 제한 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파주시장은 국가가 개발하려고 했으면은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개발하면 개발하게 내비둬야 돼요? 아니면 막아야 돼요? 막아야지. 갑이 개발하겠다고 허가 신청 들으면 막아야 되는데 안 막고 허가를 해줬다고. 허가해 놓다 보니까 갑이 개발을 시작했다고. 개발한 상태에서 국가가 나중에 개발을 갔더니 어라 얘가 개발을 다 해놨네. 허가 받아서 했으면 적법하게 했네. 뭐 해줘야지? 보상해야지 보상. 보상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일산에 가서 봤더니 일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신기하게 줄져가지고 이렇게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이렇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줄져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반드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 다 이게 뭡니까?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가 들어갈 때를 귀신같이 알고 거기다 비닐하우스 쫙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 동 지을 때 100원, 보상은 200원, 얼마일까요? 200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다고. 도로 라인이 이리 온다는 거 알고 미리 거기다가 다 지어놨다가 돌 결정되어 있잖아요. 어쩔 거예요, 이제. 근다고 도로 틀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쩐다고? 보상받고. 이것도 신문에 났던 거예요. 뉴스에 났던 거고. 이러다 보니까 파주시장한테 의원 국정하면서 시장님 좀 와보세요. 시장님 무슨 일입니까? 아, 있잖아요. 원래 여기에다 국가가 이렇게 개발하려고 예정했으면 내가 당신한테 권한을 줬잖아. 권한을 이렇게 법으로 권한을 줬으면 네가 도시를 관리하다 필요하면 허가를 못하게 막으라고 권한을 줬는데 왜 권한 행사를 안 해가지고 국가들 이만큼 더 집행하게 했냐 이런 얘기요.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시장님이 아 그거요 그러면서 그럼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뭘 물어볼 건데 의원님은 이번에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출마할 거요 안 할 거요 물어봤어요. 우리 국회의원이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계속이지 계속. 한 번 됐다 그러면 이 사람 그 직장이에요 직장. 아, 나 계속 해야지 내 직장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요 나도 이번에 끝나면 출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 마음이지 그것을 나한테 묻냐고. 왜 갑자기 생뚱맞게 그걸 묻냐고. 그러니까 네가 당선됐을 때 너도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듯이 나도 당선되려면 나도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는데 오른팔은 기획력이 좋으니까 머리가 똘똘하니까 어쩐다고 정무 부시장 데려가고 얘는 머리는 안 뒀지만 몸이 민첩하니까 선거할 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안 좋으니까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기획 못하니까. 그럼 어찌하지? 한다고 돈 줄 수는 없는 문제고 도와주는데 그래서 결론을 뭐 줘야지? 트럼 허가해줘야지. 정보는 줘야지. 정보는. 너 같으면 맞겠냐 이런 얘기요. 너 나중에 또 출마한 다음에 얘가 무슨 행위하면 너 같으면 맞겠냐?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지.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문제구나 이게. 왼팔을 자를 수가 없고 이게 문제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네가 안 하면 누굴 내야 되겠다? 도지사. 근데 얘도 오른팔 왼팔이 필요하잖아요. 안 되겠다. 네가 안 되면 누가 내야 되겠다? 국장이. 그래서 국가가. 그래서 원래는 어쨌는데 얘가 없었는데 어떤다? 너도 들어간다. 그래서 국장, 시도, 시장으로서 반드시 뭐 하라고? 심의하라고. 심의 거쳐 지정했으면 반드시 뭐라고? 고시하라고. 아직도 이거를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의하고 고시는 상식입니다. 뭔가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한다고? 국장, 시도, 시장으로서 결정 전에 반드시 뭐해라? 전문가가 먼저 결정해라. 내부 결정. 결정했으면 반드시 어쩌라? 알려라. 외부에다 국민들한테 알린다. 시민에게 알린다. 심의, 고시가 없는 그런 결정은 있지 않다. 그런 결정 없는 거요. 반드시 해야 돼. 왜 사이를 떼놨습니까? 사이를. 왜 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국장하고 시도가 할 때는 파주시장 그러면 의견을 들어보라. 의견은. 해도 되지? 하고 그냥. 파주시장 의견 들으라고 뭐가 있다? 시장 군수 의견 정책. 국장하고 도지사 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으로서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자, 그 지역이 어딥니까? 그 지역이 어딥니까? 기간은 몇 년입니까? 간단해요. 1번 녹지 계획관리. 녹지 무슨 관리? 녹지 계획관리. 녹지 생산관리. 틀렸다.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모의고사 시험에는 나와요. 실제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지역 아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충 읽어보고 1번, 2번은 뭐가 필요하다? 이것은 보전이 필요한 적이다. 녹지 계획관리, 수목이 집단제한다, 조설 집단 서식한다, 우량농지가 있다. 어쩌라고? 보존하라고. 개발해서 환경경관 미관해친다, 문화시설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보존하라고. 이렇게 보존이 필요한 적은 1회 3년 하되 여기는 연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주로 이런 거면 이런 거. 연장이 안 되니까 최장 몇 년이요? 3년. 5년 속지 말고 최장 3년. 세 번째, 도시기본계획 관리계 수립 중이다. 그 수립이 끝나면 용도, 지역적 구역이 바뀐다고. 개발행 허가기준이 확 바뀐다고. 그러면 계획 수립할 때까지 개발하지 말아요.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됐다.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그게 맞춰서 개발하지. 다섯 번째, 뭐가 지정됐다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무슨 얘기냐? 여기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지정이 되면 이 안에서 개발하려면 뭐 받아야 돼요? 돈 받아요. 돈. 여기서 개발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개발자들이 뭐 받는다? 돈 받는다. 얼마 받는데요? 갑이 개발한다. 얼마 개발하냐? 500제곱미터 되는 건물을 건축한다. 갑에게 얼마를 받을까요? 그러려면, 자, 여기에다가 기반시설 뭐 설치할 건데? 도로 몇 킬로 설치할 건데? 10킬로 설치한다. 도로 설치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10킬로 설치한다. 1킬로 설치할 때 1킬로 설치할 때마다 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1킬로당 만원이다. 1킬로당 만원. 그러면 총 얼마 받는 거야? 총 얼마가 필요하다? 10킬로니까 10만원. 10만원이 필요해. 10만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내야 될 돈 의무가 얼마냐? 얘들이 80%예요. 8만원 국가에서 내니까 나머지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얼마나 받아야 된다? 2만원 받는다. 2만원. 그러면 얘가 얼마 내냐? 그러면 저 안에다가 건폐율 용적률 대비해서 총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까지 개발하냐? 5만 제곱미터 개발하는데 갑이 얼마 한다? 500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 곱하기 얼마 버려? 5만 분의 500 해가지고 갑한테 얼마 이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계획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돈을 받겠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어쩐다고? 이 계획을 만들 때까지 개발하지 마라. 이게 무슨 계?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용이 아니지. 1, 2, 3. 쌓이냐 말이야. 예습 좀 하고 다니라니까. 기원합니다. 참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그 무슨 얘기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1년 내 기반시설 설치계 수립을 안 하면 1년이 되는 다음날 구역이 해제된다. 지금 개발인 허가까지 놓고 30분 듣고 왔어요? 안 듣고 왔어요? 안 듣고 왔구만. 그래서 이 3, 4호는 결론적으로 3번, 4번, 5번은 결론적으로 뭐 해야 한다고요? 계획을 수립할 적인데 너도 1회 3년인데 연장이 1회 2년 되니까 최장 몇 년이다? 5년이다. 가장 중요한 말은 연장할 때 뭐 안 한다? 심의 안 한다. 이 앞으로 계속 답으로 계속 나온다. 얘는 이제 구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장할 때는 심의 안 한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180페이지 4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기소. 이것은 문제풀이 할 때 한번 해봅시다. 완전 재수 없으면 지문 하나 툭 5년 10년 가면 한 문제도 아니고 지문 하나 툭 나옵니다. 182페이지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이겁니다. 이거 의제. 인허가 등 의제. 개발행 허가 받으면 도로 점용허가 받는 걸 본다. 생각하지 말고 개발행 허가 받으면 사도 개설허가 받는 걸 본다. 왜요?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뭐 한다? 미리미리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가 신청자는 도로 점용하려면 사도 개설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사도 개설 허가 신청서를 허가 신청서에다 동시에 같이 집어넣으라고.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해서 허가해준다고.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 받으면 다른 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등은 받은 걸로 본다. 자, 다른 거서 보는데 지금 우리 이번 시험 공고 났나요? 안 났나요? 났습니까? 언제 시험 본다는 거 공고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언제 본다고? 10월 28일 날. 그거 보니까 10월 28일 날 그거 잘 봐봐요. 공고사가 몇 프로고 70%고 4시 몇 프로고 30%고 그거 잘 봤습니까? 100점 만점을 이렇게 한다 그지 앞으로는. 공고사 몇 프로고 70%고 내신 몇 프로고 30%고 이제 학원 대충 다니면 여러분 내신이 없다고. 내신이 원장님만 대체 밑보이면 어차피 안 된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출석부 갖다 놓고 시작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신은 없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신이 없거든요. 내신이 없고 우리는 본고사가 100%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본고사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신 관리할 게 아니고 학원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본고사 대비해야지 내신 관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신 관리를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게 몇 개 있다? 많다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말로 하는 거예요? 신청서 서류를 내는 거예요? 서류. 그럼 허가 신청서 서류를 보면 허가 신청서 서류에는 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해가지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이번에 뭐 할 거예요? 토지 분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라, 표시. 뭐 할 거냐? 공작물 설치. 여기다 표시해라. 뭐 할 거냐? 물건 적치. 여기다 표시해라. 뭐 할 거냐? 건축물 건축. 어디다 표시해라? 건축물 건축. 어디다 표시해라? 이게 없어요. 개발행 허가 신청서에.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 허가 신청서에 표시하는 단위 없다고. 무슨 얘기냐?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인정해도 건축물의 건축 허가만큼은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하면 국계법 개발행 허가 받은 걸로 봐요. 근데 국계법 개발행 허가해도 건축 허가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몇 개 있다? 많다. 뭐 빼고 다 있다? 건축 허가 빼고 다 있다. 라고 설명해주면 그게 본고사 나와요?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 이게 모의고사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고. 이게 문제라고 이게. 모의고사에 이게 문제 나오다 보니까 그거 저는 본고사 대비 열심히 강의했는데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면 모의고사 점수가 이번에 모의고사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습니까? 다행이에요. 월요일날 대구 수업 갔더니 학생이 반이 없어요. 반이. 월요일 갔더니 그러니까 일요일날 시험 봤다는 얘기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름이 갑자기 이렇게 반 정도 줄었을까? 학생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학생 교수님 모의고사 봤잖아요. 25점. 평균이 37점. 저는 25점이면 그 인간의 점수가 아니고 신의 점수예요. 신의 점수. 근데 11, 12, 1, 2, 3, 5개월 했죠? 5개월 했으면 공부 꽤 했잖아요. 해가지고 시험 봤더니 25점 나오더라고. 내가 갈 길이 맞아 안 맞아? 아니 5달에서 25점 나왔으면 언제 60 맞추냐고.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미리 포기다. 미리 포기. 실제 시험에 가면 안 나오지만 꼭 모의고사에서 못된 사람이 그런 걸 내요.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본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말 안 해줘. 무조건 저렇게 본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X 나온다고 X. 야 공법 선생님 믿으면 안 되겠네. 그때부터 혼자 저 꼴방과 손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게 깝깝한 거예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신 여러분 내신 관리해야 되니까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뭐 빼고 다 있다. 건축 허가 빼고 다 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런 거를 받은 걸 보냐 설명했습니다. 이쪽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미리 협의를 했다. 어떻게 협의하냐? 그러니까 내가 허가 신청할 때 그 서류 전부 다 같이 첨부시켜라. 그러면 허가권자가 다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많다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184페이지 가면 준공검사입니다. 자, 개발행 허가할 때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재가 했는데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검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준공검사를 하면 허가해줬으면 허가 신청서 들어왔겠죠. 설계되면 들어왔죠. 도면 보고 현장에 나가서 도면대로 공사가 됐는가 안 됐는가 자료 재고 확인해야 돼요. 확인. 맞느냐 안 맞느냐. 근데 토지 분할이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것은. 물건 적치는 어떻게 쌓는가 묻는 게 아니야. 물건은 무게, 기간이요. 무게 얼마 되는 걸 얼마나 쌓을래. 이걸 허가받으겠지. 어떻게 쌓느냐가 아니니까.
토지 분할과 물건적 지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거 잘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1번 준공검사 대상 보게 되면 그 안에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용지 변경, 토석 채취 그 행위에 대한 개발행 허가 받는 자는 행위가 끝나면 준공검사 받는다. 다만 네 번째 줄 뒤에 다만 건축물의 건축, 공점을 설치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 받으면 그래야 된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공점을 설치는 건축법에서 먼저 뭐 받았으면 사용 승인 받았으면 굳이 이 법에서 준공검사 받을 필요는 없다 이 얘기고 2번 준공검사 의제 그 부분도 이해해야 돼 이해. 이렇게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에서 받을 각종 허가 신고 협의 승인 면제 어쩐다 받은 걸로 본다.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사도 개설 허가 받은 걸로 본다. OX요? O. 이거 공사 끝났으면 준공검사 한다 해야 된다. 이거 끝났으면 해야 된다. 이거 끝났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 공사 끝나 뭐 했다 이제 준공검사. 여기서 허가 받으면 이거 받은 걸로 봅니다. 왜? 이쪽 허가권자가 이쪽 기관자가 뭐 했으니까? 협의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사 끝나가지고 여기서 준공검사 받으면 여기 있는 준공검사 받은 걸로 본다. 의제된 사항에 대한 검사 받은 걸 본다. 왜? 여기 검사권자가 이쪽 기관자가 뭐 했으니까? 협의했으니까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 그게 2번 준공검사 의제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준공검사 받은 경우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재 시장 군수가 아까 허가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에 대해서 관행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 인가 받은 걸로 본다.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미리 3번 뭐 했으니까? 거기도 협의했으니까. 4번 X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끝났냐 그러면 이게 끝났어요. 개발행 허가 절차 끝. 이게 끝났습니다. 세 번째 이리 갑니다. 이제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지인데 개발행 허가 절차 끝났는데 허가 절차에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첫 번째 형질 변경 면적 암기하고 개발행 허가 제한 이것만 제대로 잡아놓으면 나머지 함정 써봤자 속을 만한 것도 없다. 면적 반드시 암기하고 개발행 허가 제한만 정리 두 개만 딱 정리하면 나머지 틀릴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럼 이제 185페이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입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는 자 여기서 개발합니다. 개발. 이때 개발은 건축하면 필연적으로 여기는 필연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필연적으로 인구가 유입, 사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 기반시설이 있는데 이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무슨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시험에 안 나와요. 의미가 없으니까. 부족한다. 여기서 개발하면 부족했다 그러면 늦은 거고 부족이 예상된다. 그럼 어찌하죠? 보충해야지 보충. 부족이 예상된 상태에서 바로 개발하면 뭐? 난개발인가? 보충하고. 근데 그 지역에 보충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져. 보충이 곤란한 지역도 있고 보충이 가능한 지역도 있고 보충이 곤란하냐 가능하냐. 보충이 곤란하다. 자 개발한다. 사람이 많이 온다. 애들이 많이 오네. 학교가 부족하네. 학교를 지어야지 빈 땅이 없어요. 빈 땅이. 도로가 부족하네. 늘려야지 빈 땅이 없어요. 공원이 부족하네. 만들어야지 빈 땅이 없어요. 왜? 개발이 끝나가지고. 그런 지역이 어디예요?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요. 주상공. 해줘야 되는데 빈 공간이 없으니까 해줄 방법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애들이 많이 학교가 부족해. 학교 만드세요. 학교 만들 공간이 없다니까 어쩐다고? 애들은 가라. 말이 돼야 안 돼? 장사꾼처럼 애들은 가라?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가냐? 결론은 애들 못 들어오게 막는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 사람이 더 들어오니까 건물의 규모를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뭐라 하냐? 개발 밀도를 통제하자 해가지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해가지고 건물이 옆으로 퍼지는 거 건폐율, 위로 가는 거 용적률 어떤다? 대폭적으로 강화하자. 그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 개발한다. 도로가 부족, 학교가 부족, 공원이 부족, 빈 땅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있다지. 빈 땅이 있다. 빈 땅은. 땅은 무궁무진 많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이 지역은 뭐냐? 아직까지 미개발된 지역인데 미개발된 지역이 본격 이제 뭐가 된다? 개발이 된다. 그러면 도로 설치하는데 돈이 없다니까 돈이. 그래서 개발하는 자 너도 돈 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 지하철 낼 테니까 너도 내고 합쳐가지고 같이 한다. 돈 좀 내고 개발합시다. 해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가지고 개발자들에게 기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해서 이 돈 모아가지고 하면 난개발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난개발 방지처럼 나온 제도인데 얘가 확률상 20%면 나오기는 100% 나와요. 얘는 확률상 80%. 얘가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85페이지 시작합니다. 1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의.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련에서 기반시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 설치가 곤란 그랬죠.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 능력을 강화합니다.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넘겨보면 자 대상 지역 지정권자가 누군가 그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다. 국장 이러면 안 된다고. 대상지역이든가 주상공 공업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그런 게 나와요. 공업지역도 지정할 수 있어요. 주상공 개발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뭘 한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두 번째 지정 절차 그러면 2번 반드시 뭐 한다? 심의한다. 세 번째 줄 그냥 심의.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을 하든 변경을 하든 심의합니다. 심의. 뭐 할 때? 명칭 붙일 때. 두 번째 지역의 범위 잡을 때. 세 번째 건폐 용적률 강화할 때. 명칭을 뭐라고 붙일까? 명칭을 바꾸자. 그 심의해야 돼요.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까? 바꾸자. 왜? 변경. 그것도 심의하는 거예요. 건폐 용적률 몇 프로 할까? 강화죠, 강화. 그것도 심의. 심의합니다, 심의.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기준인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무슨 게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일요일 날 제가 서울에서 일요일 날 서울 지역 모임 했거든요. 서울 지역 모임 했는데, 올해 처음 공부한다 그러면 11기입니다. 우리 카페로 가게 되면 몇 기냐? 11기입니다. 11기. 11기 학생이 남자애가 왔어요. 30대 중반 정도 돼 보여요. 보니까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수님 저희 처음입니다. 지금 공부합니까? 공부합니다. 원래 공부하는 학생들 모임에 잘 안 오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카페에다 공지를 하니까 궁금해서 얼굴 보랬다. 얼굴 보러. 맨 인터넷만 동강 듣다가 실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간댔더니 실물 보러 왔다 해서 이 친구가 참가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임하고 뒤풀이 하면서 앞에 앉아가지고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교수님 있잖아요. 뭔데? 우리 애가 5살 먹었는데요. 5살 먹었는데 허구한 날 자기가 모니터 틀어놓고 있으니까 5살 먹은 애가 수립기준 국장 이러고 다니는데 이러고 5살 먹은 애가 아빠 수립기준 국장 깐나이도 한다고 깐나이도 이쯤 되면 실제로 제가 들은 말이에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우리 애도 이제 알아요.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5살 먹은 애도 아는데 우리가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지역, 지구, 구역 지정 기준은 국장. 무슨 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 잊으면 안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국장이 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국장이 정한다. 의심을 하면 안 돼요. 국장이 정한다는 뜻은 국가가 만들어준다 이 뜻입니다. 국가가 만들어준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개발밀도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긋고 국장이 정한다. 1번. 박스 봅니다. 1번. 자, 1번에 바로 갑니다. 가.
당해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주 나와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된다. 함정 없음. 4번 당해지역의 도로율이 용도지별 도로에 비해 20% 이상 미달하며 도로 늘려야지. 빈 땅이 없다니까. 4번 향후 2년 내 수도량이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하면 수도시설 용량을 늘려야지. 빈 땅이 없다니까. 4번 향후 2년 내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하면 하수시설 용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늘려줄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규모를 줄여가지고 하수 발생량을 줄여야되는 얘기요. 건물의 규모를 줄여가지고 물 수요량을 줄여야되는 얘기요. 4번 2년 내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률이 얼마 초과? 20% 초과. 학교를 늘려야지. 뭐 늘린다니까? 건물의 규모를 줄여가지고 학생이 오는 걸 막아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된 것 같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단 한 번도 못 쓰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못 쓰는데 이 제도가 왜 필요하냐? 중개사 시험 보려고. 이 제도 국가에서 안 써, 이 제도 안 쓰지만 유일하게 이것은 중개사 시험 보려고 놔준 제도. 없애야 되는데. 결론은, 포인트는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몇 년? 2년. 몇 프로? 20%. 2년 20%. 딱 이쪽에 끝내야 돼요. 자, 저 위에 박스 2번. 개발민도 관리구역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집을 이용하거나 용도적 경계를 설정한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되도록 하고, 용적률 강화 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족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하고, 4번 개발민도 관리구역 기반시 변화를 주기적 검토해서 용적률 강화, 완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왜 또 강화인데 완화가 나왔을까? 완화가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필요하면 용적률을 강화를 하든가 완화를 하든가 해제를 하든가. 여기서 완화가 왜 나올까? 자, 이게 중심상업 용적률 최대 몇 프로요? 1500%. 이거 강화시키면 그거 저 밑에 양가로 6번, 양가로 6번. 용적률 최대 얼마까지 강화한다? 50%. 암기해야 돼. 용적률 50%. 이게 현재 최대 쓸 수 있는 게 1500인데 이걸 갖다 개발밀도 여기다가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딱 지정하면 얼마까지 최대? 750까지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이 판단해가지고 얼마가 좋을까요? 용적률 1100만 씁시다. 1100. 더 못할 그 막자. 1100 줬어요. 이런 상태에서 기반시대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도로가 하나 더 생겼네, 학교가 생겼네, 공원이 생겼네, 주차장이 생겼네, 약간 여유가 있네. 그럼 어쩐다고? 용적률을 1300 높여주고, 가서 봤더니 더 생겼네, 어쩐다고? 1400 높여주고, 좀 높이는 게 이렇게 완화. 전혀 부족함이 없네, 어쩐다고? 구역을 해제시켜라, 이런 얘기. 가서 봤더니 기반시설은 없는데 건물만 더 생겨서 더 부족하네. 900으로 어쩐다고? 강화시켜라. 더 부족하네. 800으로 강화시켜라. 더 부족하네. 750. 기반시대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을 강화를 하든가 완화를 하든가 필요가 없으면 구역의 해제 등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5번은 지정, 변경, 고시, 그냥 고시 그러고 넘어가야죠. 지정에서 뭐 하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6번 강화 범위는 뭐를 잡았다? 용적률을 얼마? 50% 강화한다. 법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 대통령령에서 우리는 용적률을 50% 강화한다, 이렇게 잡아놨다니. 그러니까 용적률 50% 강화, 그리고 암기를 해야 돼요. 용적률 50%까지 강화. 거기까지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기반시설 부담 구역.
잠시 쉬고 합시다.